이건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당신은 도쿄에서 일을 막 그만두고 시간이 좀 생겼을 때였고 지인 몇 명이랑 가볍게 등산이나 다녀오자고 해서 차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외곽산에 다녀왔어요. 그 산이 아주 유명한 건 아니지만 근처 사람들 사이에선 왕복 반나절이면 충분한 쉬운 산으로 알려져 있었고요. 근데 그 산에 관해서 이상한 얘기 하나가 있었어요. 산에선 서로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였죠. 산 입구에 간단한 지도가 있었고 그 밑에 주의사항이 적힌 안내판이 있었어요. 낙석주의, 일몰전하산, 그리고 산에서는 이름을 부르지 마십시오. 저희는 그걸 보고 그냥 웃었어요. 설마 하는 마음과 약간 전설처럼 느껴졌거든요. 멤버는 총 4명이었고 그중 1명은 중간중간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산행은 순조로웠고 등산객도 그날은 별로 없었어요. 산 중턱쯤 올라갔을 때였어요. 가장 앞서 걷던 A가 잠깐 방향을 잘못 보고 샛길로 빠졌어요. 우리가 멈춰서자 기가 큰 소리로 말했죠. 야, 거기 아니야. 그 순간 A가 갑자기 멈춰서 고개를 돌렸어요. 표정은 멀어서 잘 안 보였는데 이상하게 굳어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작은 비탈에서 미끄러지듯 쓰러졌어요. 우린 급히 달려가서 부축했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근데 A가 그 순간을 잘 기억하지 못하더라고요. 누가 날 불렀어? 내가 불렀잖아. 이름 불렀는데. 그랬더니 A가 말했어요. 근데 그 목소리 너 같지가 않았어. 일단 산을 다 내려와서 편의점에서 잠깐 쉬는데 B가 액션캠으로 찍은 영상을 돌려봤어요. 문제의 장면이 분명히 찍혀 있었어요. A가 잘못된 길로 들어가고 B가 이름을 부르죠. 근데 그 장면에서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2번 들렸거든요. 하나는 확실히 B의 목소리였고 그 바로 뒤에 다른 목소리로 같은 이름이 또 들리는 거예요. 음색이 다르고 멀리서 다가오는 느낌이었어요. 누가 가까워지면서 부르는 듯한 낮고 젖은 목소리였어요. 서로 아무 말 없이 그냥 조용히 영상을 껐어요. 괜히 무섭다고 얘기하는 것도 웃기고 다들 같은 걸 느꼈다는 게 더 묘했거든요. 다음 날 A가 단톡방에 캡처 하나를 보내왔어요. 영상이 재생되지 않는다면서. 그 캡처는 A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이었는데 그 뒤에 있는 나무 사이에 뭔가가 있었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사람처럼 서 있는 형체였고 옷자락 같은 게 보였어요. 저희는 그 사진을 확대해 봤고요. 그걸 보는 순간 그냥 말이 안 나왔어요. 처음엔 나뭇가지 그림자인가 싶었는데 확대할수록 눈곽이 더 명확해졌어요. 분명히 누군가였어요. 나무십 사이로 비죽 튀어나온 검은 실루엣. 그 위치는 A가 넘어졌던 바로 그 방향이었어요. 그 형체는 가만히 서 있었어요. 우리 쪽을 보고 있는 것처럼.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시선이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A는 단 한 번도 등산을 간 적이 없어요. 그땐 그냥 놀란 거겠지 싶었는데 한 번은 A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날 산에서 넘어진 다음에 밤마다 내 이름 부르는 소리가 들려. 창밖에서 아니면 방문 너머에서 짧게 한 번씩. 그리고 조금 뜸 들이다가 덧붙였어요. 진짜 이상한 건 그 목소리가 점점 내 목소리처럼 들려. A는 지금도 그 얘기를 잘 안 꺼내요. 산에서는 이름을 부르면 안 되는 이유. 그날 이후로는 그냥 믿게 됐어요. 솔직히 지금 생각해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영상 속 목소리, 사진 속 그림자 같은 형체, 그리고 A가 들었다는 그 이상한 느낌. 우리가 단순히 이름을 불렀던 걸로 끝났다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순간 뭔가가 응답한 것 같았어요.
정확히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느낌에 가까웠다고 해야 할까요? 그 산엔 뭐가 있었던 걸까요? 그때 그 목소리의 정체는,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한 그 형체는 대체 뭐였을까요? 저는 지금도 그 질문에 답을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산에 갈 일이 있으면 사람들한테 먼저 말해요. 이름 부르지 말자고요. 정말로 부르면 다른 누군가가 먼저 대답할 수도 있으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 묘가 사라졌어요. 이건 제가 작년 추석 무렵 실제로 겪은 일이에요. 외갓집은 도쿄 외곽의 작은 산골 마을에 있어요. 마을이라고 해도 집이 10채도 안 되는 정도고 근처에 큰 도로도 없어서 늘 조용한 편이에요. 그 마을 산등성이 중턱쯤에 저희 외가 쪽 조상님들 묘가 모여 있는데 명절마다 친척들이 다 같이 성묘하러 모여요. 어릴 때부터 매년 봐온 곳이라 별다른 생각 없이 따라갔고 이번에도 가족끼리 평소처럼 성묘하고 내려올 생각이었는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성묘를 마치고 낙엽 정리를 하면서 주변을 둘러보던 중이었어요. 큰 이모가 갑자기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이상하다. 여기 원래 삼촌 묘 있었잖아. 그 말을 듣고 다들 그 자리에 눈길이 갔어요. 저도 순간 어딘가 이상하다는 기분이 들어서 몇 년 전 명절 때 찍었던 가족 사진을 꺼내봤어요. 그런데 사진 속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묘비가 없었어요. 확실히 그 장소고 배경도 똑같고 나무 위치나 돌 무더기, 다른 묘지 위치까지 전부 일치했는데요. 사진 속에도 그 묘가 없었어요. 이상했어요. 정말로 그 자리에 묘가 있었던 게 분명하다고 다들 말했는데 사진을 보면 애초에 아무것도 없는 평평한 자리예요. 큰 이모도 말없이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상하네. 여기 분명히 있었는데 사진이 잘못됐나? 순간 약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우리가 다 같이 그 묘 앞에 절을 했던 기억이 분명한데 사진에는 아무것도 없고 실제로도 없다는 게 너무 기괴했어요. 뭔가 하나가 빠져나간 것 같은 현실에 틈이 생긴 기분이 들었어요. 이장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큰이모, 둘째 이모, 외삼촌까지 가족 누구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했어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하셨던 말이 있어요. 막내는 꼭 저 자리에 묻어달라. 그 삼촌이 젊은 나이에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할머니는 끝까지 미안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는 저희 가족 중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고 실제로 그렇게 해드렸던 거였어요. 그래서 더 이상했어요. 누가 이해도 말 안 하고 몰래 롤을 옮길 수 있을까? 게다가 그런 식으로 흔적 없이. 그날 저녁에 외삼촌이 마을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돌려봤어요. 혹시 공사나 정리 때문에 묘 이전을 했던 건 아닌가 해서요. 근데 공식적인 이장 기록은 없다고 했어요. 마을 어디에도 삼촌 이름으로 새로 등록된 묘지는 없었어요. 다음 날 저랑 큰이모, 외삼촌이 근처에 있는 공동묘지를 하나씩 둘러보기로 했어요. 혹시 몰래 옮긴 거라면 어딘가 비슷한 이름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첫날은 마을 뒷산, 두 번째 날은 면 소재지 쪽 묘지. 그렇게 사흘 동안 10군데 가까운 묘지를 돌았는데 전부 허탕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마지막 날 면사무소 근처 산길 아래 공동묘지에서 저 혼자 묘지 하나 앞에서 멈췄어요. 비석은 오래돼서 글자가 거의 지워져 있었고 돌에 이끼가 잔뜩 껴 있었어요. 그걸 본 순간 묘비에 손을 올렸어요. 딱히 이유는 없었는데 자꾸 그 자리가 마음에 걸렸거든요. 손끝에서 서늘한 느낌이 올라왔고 바람도 불지 않았는데 등줄기가 쭉 식는 느낌이 들었어요. 괜히 뒤를 돌아보기도 했고요. 묘비는 낡고 지워져 있었지만 그 앞에 놓인 작은 돌멩이 하나랑 주변의 풀 자국,
흙의색 같은 게 어쩐지 낯이 익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자리를 예전에 어디선가 분명히 본 적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뮤비에 손을 얹은 채 잠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떼려는 순간 이 자리가 원래부터 내 자리였다는 기분이 불쑥 들었어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짧고 이상한 감각이었어요. 딱 거기까지만 느끼고 괜히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바로 손을 떼고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숙소로 돌아와서 이모들과 외삼촌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그 자리를 설명했어요. 처음엔 다들 그냥 오래된 무연묘겠거니 했는데 큰이모가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저거 예전에 삼촌 돌아가시기 전에 외할머니가 산 길 근처에서 뭔가 이상한 자리 봤다고 했던데 아니야.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외할머니가 생전에 자주 산책하던 길이 그 공동묘지 근처였고 어느 날 갑자기 사람 자리가 있는데 사람이 안 보인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했어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그 얘기를 들으니 괜히 더 꺼림칙했어요. 뮤비에는 이름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며칠 뒤 다시 찾아가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그 공동묘지를 못 찾았어요. 지도상 위치는 맞았는데 길이 막혀 있었고 아예 그런 묘지가 없었다는 말까지 들었어요. 우리는 그냥 피곤해서 길을 착각했나 보다 하고 돌아왔는데요. 솔직히 지금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그날 내가 발견했던 묘는 정말 있었던 걸까요? 며칠 후 엄마가 예전 가족 사진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5년 전 추석날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성묘 마치고 묘지 언덕 아래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뒤쪽 언덕 위 나무 사이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사진 전체가 밝고 잘 나온 편인데 유독 그 사람 형체만 조금 번진 것처럼 흐릿하게 나왔어요. 한복 비슷한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어둡게 가려졌는데 이상하게 제가 그날 입고 있던 옷이랑 완전히 똑같았어요. 셔츠색, 소매 접힌 정도, 바지 구김, 심지어 신발까지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사진 속 그 사람은 그날 우리랑 함께 있던 사람 누구도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저랑 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 사진은 지금도 집 서랍 속에 있어요. 가끔 꺼내서 보면 그 사람 얼굴이 예전보다 조금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처음엔 그냥 검은 덩어리였는데 눈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입이 살짝 올라간 것 같기도 해요. 무서운 건 그날 단체 사진을 찍을 때 제가 어디에 서 있었는지를 아무도 정확히 기억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 자리에 누가 있었던 걸까요? 세 번째 이야기, 산속의 종소리. 이건 제가 2년 전 가을 도쿄 외곽의 한 산골 마을에서 겪은 일이에요. 당시 저는 사진을 취미로 하고 있었고 풍경 사진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 짧게 3박 4일 일정으로 혼자 여행을 다녀왔어요. 목적지는 잡지 기사에서 우연히 본 작은 마을이었고 산과 계곡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뷰포인트가 유명하다는 말에 숙소도 근처 민박집으로 예약했죠. 그 마을은 도쿄에서 기차로 2시간 반, 버스로 30분을 더 들어가야 했고 관광객이 거의 없는 조용한 분위기였어요. 첫날은 별다른 일 없이 산책하고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산에 오르기 시작했는데 이상한 일은 셋째 날부터 시작됐어요. 셋째 날 오후 조금 늦게 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오후 5시쯤 되니까 해가 기울고 주변이 금세 어두워졌어요. 내려가기 전에 사진 몇 장만 더 찍으려고 등산로 옆으로 살짝 벗어난 순간 멀리서 맑고 오래 울리는 종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근처 사찰에서
저녁 예불이라도 올리는 건가 싶었죠. 근데 숙소로 돌아와서 물어보니 마을 주민이 고개를 갸웃하더라고요. 종이요. 이 근처엔 절도 없고 그런 거 울릴 데도 없어요. 전 그냥 잘못 들었겠거니 넘겼어요. 바람 소리나 새소리 같은 걸 착각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같은 방향에서 똑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종소리는 확실히 산 중턱 북동쪽 능선 방향에서 들려왔어요. 기묘한 건 그쪽으로는 등산로가 아예 없다는 거였어요.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소리를 따라 그 방향으로 이동해 봤어요.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듯한 숲길을 따라가다 보니 잡초 사이로 아주 낡은 돌계단이 나타났어요. 계단 위에는 오래된 석등이 쓰러진 채 있었고 더 올라가자 나무에 가려진 작은 나무 문짝 같은 게 보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곳은 지도에 표시돼 있지 않았어요. 민박집 주인도 거긴 원래 아무것도 없는 숲인데 라고 했고요. 그래서 다음 날 아예 삼각대랑 장비를 챙겨서 다시 그 자리를 찍으러 갔어요. 그날 찍은 사진들 중 몇 장은 이상했어요. 분명 아무도 없는 공간을 찍은 건데 사진을 확대해 보니까 멀찍이 나무 사이에 사람 실루엣 같은 게 찍혀 있었어요. 어깨가 굽은 노인의 뒷모습처럼 보였고 허리에 뭔가 긴 끈 같은 걸 둘러맨 채 양손으로 종을 잡고 있는 듯한 자세였어요. 다음 컷에는 없었고 전 컷에도 없었어요. 딱 한 장에만 그 실루엣이 담겨 있었어요. 그게 뭐였는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괜히 마음이 불편해져서 그날은 일찍 숙소로 돌아왔어요. 그날 이후로는 산에 오르지 않았어요. 대신 숙소에서 사진을 정리하거나 마을 주변만 간단히 돌았죠. 그런데 체크아웃 전날 밤 민박집 주인 할머니가 먼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혹시 산에서 이상한 소리 들은 적 있어요? 종 같은 거. 저는 왜 그런 걸 묻냐고 되물었고 그분이 말하길 옛날에 그 마을 산자락 위쪽에 작은 암자가 있었대요. 거기서 사는 스님이 저녁마다 종을 쳤는데 어느 날 눈 많이 오던 겨울 암자가 무너졌고 스님도 실종됐다고 했어요. 그 뒤로 가끔 종소리 듣고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못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마을을 떠난 뒤 사진은 그대로 컴퓨터에 저장해뒀어요. 지금도 그 종을 잡고 있는 듯한 형체는 남아있어요. 몇 달 뒤 다시 그 위치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지도에서 그 산 능선이 사라져 있었어요. 검색 기록에는 제가 위치를 저장해뒀던 흔적도 없었고 민박집도 폐업했다고 나왔어요. 요즘도 가끔 해질 무렵 문득 종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어디선가 아주 멀리서. 은은하게요. 이상한 건 그 소리를 들으며 발걸음이 저절로 북동쪽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